발표자분을 바로 모시도록 할게요. 전직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수치심을 인정할 시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공감톡 팩트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준비해 주시고요. 이정훈 발표자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훈 발표자님. 네. 톡소다 말고 다른 곳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좀 많이 떨리시겠어요?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했던 창피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무대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톡소다 이 발표자로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기뻤는데 이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얼굴도 넓적한데 좌우로 이렇게 넓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께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드리려 할 찰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직접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래도 좁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전직 의사긴 했지만 이래이래해서 지금 현재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백수라고 이렇게 넌지시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직 의사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서 또 제가 좀 섭섭한 느낌이 들다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톡소다는 여기서 이제 진실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나를 위한 배려였구나라는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긴장이 풀렸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직 의사였습니다. 1년 6개월 전만 해도요, 저는 병원 안에서 열심히 이제 환자를 봤던 수련 과정을 밟았던 그런 의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저는 병원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전 이 톡소다 강연을 해주셨던 다른 분들처럼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라는 거는 아니었고요. 저는 제 마음속에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간경화라고 하는 그런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신 상황에서 이렇게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집의 삼형제 막내거든요. 생긴 건 이래도. 그런데 고등학생이고 또 막내다 보니까 저를 배려해 주시는 입장에서 가족들은 저한테 숨기게 됐죠. 감사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아버지께서 임종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아버지 임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임종의 모습은 상당히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그 선망이라고 해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위로 아래로 이제 토혈과 하혈을 하신 모습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그거는 저한테 큰 이제 고통과 하나의 마음속으로 하나의 상처가 됐고, 또한 하나의 그런 공포감으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문과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이제 경제학과에 다니게 됐고요. 경제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3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권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쯤 뭔가 프리랜서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자식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새로운 걸 뭔가 도전하기 힘들다. 그러면 20대 중반이지만 지금 한번 수능을 다시 봐서 전문직을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한의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수능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이 결과 자체가 좀 애매하게 나온 상황이 됐고, 이제 가족들과 이제 상의 끝에 가족들은 의대에 가라라고 이렇게 저에게 권유를 했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저는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공포감이 있어요라고 이게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저는 의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도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줬으니까 이런 걸 나한테 제시해 줬다라고 생각을 했지 뭐 다른 의도는 없었으니까요. 상당히 착한 아들, 착한 그 동생으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거를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기면서 저는 의대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병원을 들어갔는데 사실 하루하루가 이제 저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것 자체도 이제 아버지를 보는 것 같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을 하루하루 있는 것 같고 이런 공포감이 마음속 한 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게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주치의가 되고 나서는 그게 골마 터진 것처럼 터져버려서 저는 병원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네. 제 사진이 계속 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딱 나가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첫 번째로는 사실 내가 이게 병원을 나갔구나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 그 허무한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컸던 거는 이래 하다라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병원을 나와서 환자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심에 상당히 크게 저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인과 이렇게 단절된 채 고통 속에 살면서 저 스스로가 회피를 하게 되고 뭔가 굴복을 하게 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쩌면 저의 마음속 한편에 우울감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저는 순간 어떠한 질문을 저한테 함으로 인해서 여유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다른데 책이나 여기 강연이나 많은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바로 나를 사랑한 적 있니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했었고요. 그게 저의 여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너를 사랑한 적 있니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통해서 저는 하나씩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고 그 생각의 정리 자체가 왜 이런지 저런지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환자분들을 제가 보면서 진단했으면 제 스스로가 저를 진단하기 시작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심신의 건강을 하나씩 차리게 된 거죠. 사실 여기 있는 그림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우리 뇌에는 변형계라는 게 있고요. 그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도체에서 제가 느꼈던 수치심, 공포감 같은 그런 정서적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콤 브래드웨 이런 그 강연자가 말하는 것처럼 직관력, 브링크, 통찰력 이런 것도 사실 변형계에서 뭔가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에서 이런 거를 공포감이나 이런 수치심을 조절을 하는데 또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거를 기억으로 남길지 안 남길지를 결정하거나 이 기억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생각의 흐름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 즉 전전두엽이 이렇게 활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는 것을 몸이 바로 바라고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뭔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순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공감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의 내 대화 속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 나온 이유는요. 사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같은 건 해민 스님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아하라는 그런 감탄사를 남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핫한 프레스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감동적인 얘기처럼 우리는 그 감탄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머리는 감탄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처럼 밥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정의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 제가 여기 또 나온 이유도 이런 저의 생각의 흐름과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이런 어떻게 보면 공감되는 일방적이지 않은 이런 오고 갈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고 그거를 통해서 아직은 좀 때늦은 지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저에게 어떤 꿈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뒤에 그 시. 네, 그냥 시를 한번 적어봤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의 정리를 하는 가장 큰 모티브는 시거든요. 전 시를 적고 나서 그 시에 맞는 생각을 좀 정리하는 편이라서 사실 수치심이라는 시를 적고 나서 이런 생각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폭을 쏴주세요. 어우. 네. 준비를 네. 하신 건가요? 아이고. 일부러 혹시 뭐 이러시군요. 네, 제목이 아점의 커피숍으로 출근하는 남자입니다. 멋있네요. 네, 그 일부러 이 케이스도 빳빳한 그 철로 했습니다. 예. 혹시 읽다가 읽기 싫다라고 하면 이제 컵라면 위에 이렇게 얹어놓으시라고. 그러면 톡을 좀 네, 하나 추첨을 하셔가지고 네. 되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예. 한번 읽어주시면서 어떤 분께서 쓰셨는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의 박수를 그 용기 뒤에 발견한 여유의 감탄을 네.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 적어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쪽으로 좀 모실게요. 여기로 올라오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뒤편으로 올라오시고. 네. 네, 선물 증정 한번 드릴게요. 앞쪽으로 모시고요. 네. 네. 자, 하시고요. 손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오세요.